신종 코로나 공포, 증시 불확실성 커지나입니다. 우한 폐렴 여파로 인해서 중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대한 어떤 둔화 리스크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중국 관광객 아주 많이 급감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감염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외출을 상당히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 호텔, 관광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우한 폐렴의 어떤 사태가 7월, 8월까지 지속될 경우에는 한국의 연간 성장률이 0.2% 내외로 하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긋지긋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포비아로부터 국내 증시가 과연 언제 벗어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예, 가문수 파트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언제? 아유, 갑자기. 자, 언제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예전에 사스 때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얼마 전에 돼지열병에서 일어났었던 동물 간의 어떤 전염이 아닌 사람을 통한, 사람과 사람 간의 이런 전염들은 1분기 정도, 한 개 분기를 거치면서 하락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은, 야, 그러면 이제 1, 2, 3월은 죽었겠구나. 또 우리 앵커님이 또 7월, 8월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순간 제가 지금 갑자기 왜 당황스러웠냐면 7월, 8월까지 얘기를 탁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7월, 8월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한 개 분기 정도로 저는 가장 길게 본다라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일각에서는 예전에 어떤 그런 사태와는 좀 다르게 치사율이 좀 낮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 또 치사율과는 별개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성장이라든지 IT 기업들이 선방을 해줄 거다라는 이유들 때문에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다라고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또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섣불리 끝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신규 매수는 절대로 자제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유자의 입장에서 저희 방에서도 저희 VIP 회원님들도 제가 사실 이번 3대 키워드를 황금주, 골든벨, 매력주 이렇게 나눠드렸었습니다. 황금주는 2020년도 실적을 우상향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KMW 같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주가 하락을 볼 때의 지수가 이렇게 화요일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그렇고 폭락할 때 보면 좋은 종목들의 하락은 그렇게 하락률이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형주, 개별주들 이런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7%, 8%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종목을 2020년도 실적을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을 들고 계신다면 지금 저는 그냥 보유를 하시는 전략을 좀 드리겠고요. 또한 하나 이제 조금 기대감을 갖고 보는 건, 현재 그림에 있어서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의 지수 하단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이 하단에 있고, 또 주봉 흐름으로 봤을 때의 작년부터 시작됐던 상승 추세, 여러분들 8월달, 9월달 힘들었다고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8, 9월달부터 상승 추세 흐름으로 이어졌거든요. 이 상승 추세가 하락으로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 2, 3월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수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하락 흐름으로 기울기보다는 이 시기를 거치고 나면 다시 제자리 국면으로 돌아온다라고 보여집니다. 하기 때문에요. 언제라는 시점, 이거보다는 또 지수 몇 포인트, 뭐 2220이다, 30이다 이런 걸 논하기 이전에 1차적으로는 중국 증시가 개장했을 때의 중국 증시의 물론 파장, 타격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수급들. 사실 주 종목이 빠지긴 하락은 하긴 했지만 큰 폭으로 급락을 하진 않았습니다. 즉 시총 상위 종목들을 무너뜨리지는 않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삼전 하이닉스가 잘 지켜줬기 때문에 또 다시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지켜보시면서 지수의 얼마 부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이번 주말이 지나가고 내년 주 초반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는 요 우한 폐렴에 대한 이런 심리들도 시장에서는 많이 받아들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의 어떤 지수 흐름을 보신다라면 그때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현재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1.5에서 1.75%입니다.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지금 연준은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당분간 유지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그리고 우한 폐렴 이슈로 경기가 둔화될 경우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지금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4월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 자체의 큰 틀이 훼손된 건 아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 투자 심리는 위축되고 있는데 자 최종호 파트너는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과거에 빅스지수라는 데 공포지수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공포지수가 과거에 저점 대비입니다. 저점 대비 50% 이상 상승이 됐을 때 그때 매수했을 때는 좋은 수익을 걷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자, 빅스지수가 저점 대비 대략 12.5에서 지금 거의 한 17.5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일 정도에서 빅스 지수가 18을 넘어가게 된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 구간으로 삼으시는 전략이 맞겠고 준비된 그림을 하나 좀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은 자 PBR 밸류의 흐름을 보고 계신데 과거 우리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PBR이 0.76배 내외까지 대략 0.8배까지 떨어졌을 때 절대 저점 구간이었습니다. 지금 위치가 내일 만약에 2120선 내외까지 떨어진다면 PBR 0.9배 내외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2100선 내외 쪽에서는 저점에서 2020년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잘 모르겠으면 반도체 업종으로 매수하시라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을 갖고 계셨는데 이 종목이 시장의 주도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번 조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반도체 업종으로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오히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에는 우리가 저점 매수 구간으로 삼으시는 전략으로 해서 적극적인 매수 구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2003년 4월 달에 국내 첫 사스 환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 월 2003년 5월 달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달에 국내에서 첫 메르스 환자가 감염되고 나서 한국은행은 그 다음 달인 2015년 6월 달에 기준금리를 내렸는데요. 이번에도 과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릴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고 어쨌든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유동성의 힘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매크로 환경은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철 파트너는 이런 어떤 환경 속에서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언제쯤 증시가 의미 있게 회복될 수 있는지까지 전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해 주신 거에 상당히 이제 동의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풀 만한 핑계가 없는 그러한 이제 추가적으로 더 풀기가 약간 부담스러운 그러한 이제 시점에서 이러한 이슈 때문에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푼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최종호 파트너님이랑 상당히 뭐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뭐 내일이나 아니면은 중국 증시가 만약에 개장을 해서 오늘 대만 갔건만큼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지만 만약에 그만큼의 하락폭이 중국 증시 개장 첫날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시점이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삼성전자가 일단은 뭐 좀 하락을 하면서 전체 시장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같이 끌어내린 부분들도 일정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 무한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느냐라고 보면은 사실 그거는 개인적으로는 좀 핑계다라고 보고 있고요. 확장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이 약간 뒤로 밀리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분명히 시장 빠지면은 가장 먼저 이제 뭐 매니저들이나 아니면 운용사들에서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언제 사야 되느냐라고 이제 뭐 저도 문의를 많이 받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뭐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탄탄하게 좀 버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뭐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 증시와 미국 증시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올린 건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 8월부터 끌어올린 건 분명히 중국 쪽 영향보다는 미국 쪽 영향이 컸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고 오늘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어제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국내에서 이제 뭐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다라는 점.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모멘텀을 찾는 건 중국 쪽보다는 미국 쪽 테크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하락폭이 만약에 뭐 증시의 변동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그와 관련된 기업들, 미국 테크 주식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선별적으로 좀 피킹하는 그러한 이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사스가요, 2002년 11월 달에 첫 발병을 했고, 그리고 2003년 3월 달에 감염자 수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 종식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2003년 7월에 공식적으로 종료됐으니까 한 9개월 정도가 이제 사스 전국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2015년 5월 달에 첫 발병이 있었고, 그리고 12월 말에 이제 공식적으로 종식 선언이 나왔으니까 약 8개월 동안 메르스 전국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어떤 케이스들을 참고해 보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종식이 되는 시점은 한 종식까지는 한 7, 8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우한폐렴이요, 시장을 너무 괴롭히고 있는데, 만약에 우한폐렴 때문에 시장이 추가적으로 빠질 때 접근해야 될 테마, 그리고 만약에 그냥 이거를 극복하고 올라갔을 때 접근해야 될 업종 궁금하시죠? 가무스 파트너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소형주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그동안은 잘 지켜주다가 오늘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조금 더 추가적 이제 하락이 이어졌었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만약에 종목이 하락했을 때 보시면 오히려 강한 종목들은 많이 하락을 하지 않습니다. 약한 종목들, 안 좋은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달리기를 하는데 이왕이면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앞으로 달릴 수 있는 힘이 적다라면 오히려 더 달릴 수 있는 힘이 많은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손절하고 갈 수 있는 빠른 종목으로 회복하는 게 저는 더 오히려 현명한 투자의 지름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쩌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황금주, 실적 좋은 종목들이 이번 어떤 예상치 못했던 우한폐렴이라는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2월 달 중국에서의 어떤 시장 개장 이후, 저는 사실 우리 김현철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저는 이번에 중국이 개장을 하게 되면 일단 첫날은 폭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연장을 해서 하루 이틀 더 딜레이를 시킨 게 중국 증시에는 더 나은 모습들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일단 중국 증시 개장 이후 그 다음에 어떤 모습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만 갖고 증시가 급락했던 것처럼 그렇게 폭락하는 시장, 지금 현재 수준에서 더 큰 폭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솔직히 않습니다. 조금 더 빠져봐야 20-30포인트 정도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또 과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수가 반등이 된다라면 내가 지금 당장 현금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IT, 반도체 섹터들, 그러니까 테마는 사실 접어놓고요. 좋은 종목으로 봤을 때의 폴더블 폰이라든지 OLED라든지 특히 5G라든지 2차 전지 소재, 또 오늘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이 움직였었는데, 이런 좋은 종목들이 내 포트에 없다라면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종목을 손절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절을 하시고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우한 사태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하락이 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태가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한다라면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건 그런 가장 좋은 종목들이라, 옥석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히려 저점 매수를 제가 조금 기다리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타이밍이 온다라면 방금 말씀드렸던 섹터들, OLED라든지 2차전지 소재, 그리고 5G, 폴더블폰, 이런 종목들, 그동안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대장주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분할로 조금씩 매수하시면서 들고 가신다라면 나중에 우한 사태가 정리가 되고 났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이 언제 이 종목들이 1월 달에 이렇게 급락을 했었는데 올라왔었지 할 정도로 4월, 5월, 6월 달에는 제자리를 다 찾아서 오히려 지금 1월 달 고점을 돌파하는 그림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 시청자님들, 그동안 내가 들고 있던 게 시장의 중심이 아니었다라면 교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니까 과감하게 좀 그런 어떤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참고로 여행, 항공, 오프라인 유통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인적 교류가 상당히 활발한 사업 분야잖아요. 이런 계통에 있는 산업 종목군들은 우한폐렴 여파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커머스, 게임, 방송, 미디어, 바이오, 유틸리티 이런 쪽은 인적 교류가 상당히 제한적인 상태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한폐렴 여파로부터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자, 최종호 파트너는 현재 시점에서 어떤 업종을 이제 비중을 늘려야 되고 어떤 업종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자, 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종들도 우리가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 중에서 상승한 업종이 그 섹터가 좀 있는데 그쪽이 어디 쪽이냐? 패키징 분야, 그러니까 후공정 분야 쪽에서 상승이 좀 이루어졌었고, 자, 또 한 가지가 노광공정에서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도체 업종에서 3대 핵심 공정이 뭐냐면 노광 공정, 우리가 보통 리소그래피 공정이라고 얘기하고, 자, 두 번째가 증착 공정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을 때 후공정이 굉장히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었고요. 자, 또 한 가지가 노광 공정이 이루어졌다라면은,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이어받을 수 있는 업종이 뭐냐면은 증착 공정과 자, 시가 공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 주가의 조정을 이용해서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업종에 대해서 매수하시냐면은 증착과 시가과 관련된 소부장 종목을 매수하셔서 올해 이익가시성이 가장 좋은 업종이 어딜까요? 역시 반도체일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올라갔겠습니까? 신고가로 왜 넣겠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해부터 디램 가격과 낸드 플래시 가격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낸드와 관련된 설비 증설이 4분기부터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디램과 관련된 설비 증설이 2021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발주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자, 디램과 관련돼서 낸드와 관련돼서 이미 풀팩 캐파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자, 부품주와 소재주를 중심으로 매수하시는 전략을 갖되, 자, 특히 식각과 자, 증착 공정과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략이 맞겠고, 다 같이 떨어졌습니다. 다 같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종목을 교체하기 가장 좋은 적시의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김영철 파트너도 투자 아이디어 제시해 주시죠. 일단은 뭐 앞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최종원 파트너님께서 워낙 뭐 잘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시장 하락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투자자분들도 떠오르시는 게 뭐 반도체일 텐데요. 오늘도 뭐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히려 장중에 매수세가 더욱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중 뭐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이쪽으로 뭐 수급이 확실히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소부장 관련된 그 자금에 대한 뭐 지원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분명히 좀 가져가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의 섹터를 좀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폴더블 폰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이슈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 이슈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폴더블 폰들이 좀 박스권에 갇혀 있거나 상대적으로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 랠리가 좀 나타나지는 못했었는데, 2월 달에 들어가면은 시장에서는 분명히 그 MWC 그리고 삼성전자 신규 스마트폰 쪽에 대한 모멘텀, 그 클램쉘이라고 해서 조개 껍데기처럼 위아래로 접는 폴더블 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모토로라나 뭐 여러 이제 그 핸드셋, 그러니까 스마트폰 제조 판매 기업들이 그쪽으로도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월 달에 뭐 이 그 테크 쪽에서 가장 큰 빅 이벤트는 뭐 MWC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모바일 그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괜찮은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조정을 통해서 그쪽 섹터가 좀 없거나 아니면 종목들이 없으신 분들은 이번 조정을 통해서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시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최종호 파트너에게 좀 질문을 추가적으로 할게요. 반도체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서버용 디램 수요는 제가 봐도 견조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우한 폐렴 여파로 인해서 중국인들이 스마트폰 교체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바일 디램 수요가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아서 모바일 디램 가격이 과연 의미 있게 2분기 때 V자 급등을 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쇼티지가 1%에서 2%만 난다 그래도 제품 가격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제품 가격의 인상이 되고 있는 시기에서 만약에 우리 그 앵커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을 바꾸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안 바꾸더라도 시차를 두고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시겠습니까? 시차를 두고 바꿀 것 같아요. 되죠? 시차를 두고 예. 결국에는 바꾼다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이 중국 쪽에서 내수 침체와 관련돼서 일부
시차가 발생이 될 수 있어도 제품을 교체해 주기는 계속해서 도래가 된다라고 보시는 전략이 맞겠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가 예상했을 때 서버 DRAM 시장이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역시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나 이런 OTT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스타디아와 관련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서버 DRAM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를 조금 더 유지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은숙 파트너에게도 질문할게요. 좀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이 무한폐렴 테마주에 관심이 커요. 그래서 이 지금 비록 많이 급등했지만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눌림목이라도 공략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죠. 자세한 얘기는 11시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테마 저 잘합니다. 예. 테마주 잘하는데요. 지금 눌림목 공략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제가 이 시간마다 계속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너무 고생들을 하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강조를 했던 내용 중에 테마주들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테마주 중에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거.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가 동인하고 있고 마스크 가격이 900원짜리였던 게 2,500원, 3,000원까지 나가고 있고 중국에서도 벌써 뭐 이월드 쪽에다가 또는 아가방 컴퍼니 이런 쪽으로 해서 마스크를 어떤 무역 쪽으로 원하고 있고 이런 부분 요구 사항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마스크 판매량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손소독제, 세정제 엄청나게 판매가 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실적과 뒷받침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겠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그랬을 때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실적이 좋았는데 3월달 이후 4월달, 5월달 1분기 실적이 나올 때에 그러면 이 50이라는 종목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KM제약이라는 종목이 1, 2, 3월 달에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보다 흑자 전환됐고 또 전분기보다 대폭 증가가 됐다고 해서 이 종목이 실적주로 해서 급등을 할까요? 앵커님 할까요? 실적주로 급등을? 안 하겠죠? 네. 왜냐하면 이미 지금 마스크가 많이 팔리고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오른 거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도래하게 되면 정말 좋은 실적 종목들이 가게 돼 있지 이 테마주가 실적을 끼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장기적으로는 보지 마시라는 거 관점 드리겠고요. 당연히 눌림목 공략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내일이 주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실 명절 전 목요일 날 제가 저희 VIP 회원님들한테 한 3-4종목을 이 관련주들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월요일에 이 명절 지나고 나서 굉장히 좋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는데, 주말 사이에 또 사람들이 이동이 많고 물론 이제 집에 꽁꽁 계시겠지만 추가적인 환자가 또 확진된 상태에서 주말 사이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월요일 같은 경우 중국 증시 개장과 함께 우리나라 증시는 조정을 또 받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 구간에서 분명히 테마주들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 손세정제, 소독제 이게 저는 팩트라고 보여지고요. 그중에서 지금 한 이틀 조정을 받는 가운데 거래량이 현저하게 적었던 종목들이 있다라면 아직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눌림목 1박 2일 매매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잘 들었고요. 김영철 파트너에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약세장을 이어간다, 그럼 네. 어떻게 매매를 해야 돼요?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세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만약 시장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전략은 좀 심플하게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이나 약세로 돌아갔을 때 결국에는 그 이제 하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종목, 섹터 이쪽이 결국엔 시장이 돌아 나와도 가장 빠르게 이제 치고 나가는데, 결론은 뭐 기승절 뭐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반도체 관련된 섹터는 꼭 이번 하락을 통해서 다른 종목이 좀 뭐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정도는 뭐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2020년이 시작한 지 딱 1월 달입니다. 1월 달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증시는 아직도 11개월이나 남아 있고, 이 부분 이슈들이 좀 잠잠해지면 시장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텐데, 그때 가서는 분명히 이때 하락이
그 결국에는 매수의 기회였구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실 거고, 그게 뭐 앞서도 항상 그래 왔었던, 그러니까 증시의 펀더멘탈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부적인 이슈는 결국에는 가장 뭐 좋은 매수의 기회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묘를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계 자금의 40% 이상이 미국계 자금이고, 그리고 8% 전후가 영국계 자금인데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에서 1.75% 사이고, 미국은 이제 시차를 두고 우한 폐렴 여파로 경기 둔화 시그널이 발생될 경우 추가적으로 금리를 최대 2번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한국 기준금리는 1.25%고 총선 전에 4월 총선 전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정도 인하할 수 있는, 경험하지 못했던 1% 금리 시대가 도래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 그래서 유동성,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유동성은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이제 빠진 종목들을 저점에서 매수할 경우에는요, 2분기 고점에서 매도할 경우, 1분기 저점에서 매수하고 2분기 고점에서 매도할 경우 의미 있는 수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정리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